안녕하십니까. 노수 수기씨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사업빚에 쪼들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가족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에 장수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생 역전을 위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뉴스는 오늘 YTN 뉴스인데 한 달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아 양 일가족, 이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승용차가 바닷속에서 인양이 됐습니다. 윤아 양 가족 3명 모두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윤호 기자. 네, 전남 완도 송곡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조윤아 양 일가족 3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양 작업은 오전 10시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인양된 차량에서 오후 1시 20분쯤에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차량이 바로 조윤아 양 가족이 탔던 아우디 승용차입니다. 지금은 원래 뒤집혀 있던 이 승용차를 다시 원래대로 바르게 세워서 지금 견인하는 이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이 시신 3구가 모두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뒷좌석에 윤아 양으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있었고 운전석에 아버지, 조수석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있는 아버지만 안전띠를 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견인차에 실린 차량에 있는 시신을 운구차로 옮겨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돼서 수면제 복용 여부나 외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우디 차량도 이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해 다른 사고 흔적이나 고장 여부 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윤아 양 가족의 금융과 통신 기록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윤아 양 아버지가 숨지기 전 인터넷에 검색했던 기록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검색어 중에 하나는 수면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어가 이 가상화폐인 루나였는데요. 취재를 통해 윤아 양 아버지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왔다는 점을 주변 지인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아 양 가족이 겪어온 생활고와 연관이 있는지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으로 발견된 조윤아 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은 29일 전남 완도군 선착장에서 실종된 가족의 차량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고 경찰은 탑승자들이 1가족 1 임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사망 기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독촉 그리고 극단적 선택 살아갈 길은 없었을까?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이자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변제금의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문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시 본 뉴스 돌아가서 조윤아 양 부모가 지난달 루나 코인을 수차례 검색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일가족이 비극이 된 코인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조양이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랐던 시민들도 비극적인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남자를 보통 가장이라 하는데 가정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높은 책임감과 성실성, 합력 판단이 요구된 자리입니다. 특수형 코인에 투자하고 아우디 듀얼제 차량을 몰면 컴퓨터 판매 업체 운영하는 가장, 개인 파산 신청하고 택배비 취업하여 열심히 살생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 꼭 1등 인생을 못하면 2등 인생이라도 하면 되지. 참 안타까워리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화면은 6월 29일 시신 3구가 들어있는 조윤아 양 가족 차량을 배로 좀 들어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TV 뉴스 캡처한 장면인데 뒤집은 차량을 바로 세우고 건조된 차량에서 부패가 심한 시신 3구가 발견됐는데 이 시신 3구가 윤아 양 가족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윤아 양 아버지 지인이 얘기하는데 가상화폐를 투자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알아보기입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극단적 상황에 몰렸을 때 살기를 열기 위한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신청하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뭐냐?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 채무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로서 장래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5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랍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채무 신청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법무법인 정의라는 블로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소득 증빙 가능 여부입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작아야 됩니다. 재산의 가치에 비해 채무의 규모가 커야 합니다. 부채 규모, 총 부채가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무담보 5억 원, 담보 5억 원, 담보가 15억 원 이하, 15억 원 이하 되었네요. 요 앞에서는 담보채액이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담보채액이 15억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요게 법이 개정되면서 15억에서 15억 원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뭐냐?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자격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부터 해방됩니다. 채권자의 압류, 과압류, 강제 집행, 중지 및 금지가 됩니다. 재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가 면책됩니다. 90%가 면책된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에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하고, 보정 공고를 하고, 네 번째 개시 결정하고, 다섯 번째 채권자 집회를 갖고 채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회의 거기서 뭐 조정사항이 있는 모입니다. 여섯 번째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0년도)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5인 가구마다 금액이 이게 정해졌습니다. 최저 생계비. 월세와 같이 주거비용, 약재비와 같은 고정적 지출이 있을 경우 소명을 통하여 생계비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이상을 채권자가 착오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개인 파산이 또 있는데 개인 회생 말고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을 하려면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가 보면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월등히 적은 경우입니다. 건강, 나이 등 특별 사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이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신용카드 사유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파산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소비자가 낭비가 심하여 파산을 맞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식의 느낌이 질 수 없게 됩니다. 요 내용은 법무법인 해람이라고 행복도움이 요 블로그에서 내용을 이용했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개인이 빚 때문에 안게 되는 절차를 보면 모두 그렇지만 않다. 정부 금융기관이 올바르고 건전한 경쟁력을 펼쳤다면 현재 300만이 넘는 신용부정자가 양산되는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파산은 국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경제활동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된 경제 주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 보면 된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 인구의 6분의 1 가까이가 신용불량자 등으로 낙인 찍혀 경제활동에 재를 빚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파산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해가지고 신청서 접수합니다. 파산 결정을 수용하고 면책신문 길 출석합니다. 법원에서 면책신문 길 출석, 면책 결정문을 수용하고 면책 결정에 따른 확정 증명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가 종료되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필요 서류인데 동사무소 발부하는 서류,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재산세 비과세 증명서 3년치, 인간증명서, 채권자 숫자 2통, 그 다음에 개인준비 서류, 신분증 앞뒤 4번, 임금도장, 현재 주거지 임대차 계획 4번, 채권자가 어디인지 신용조회는 별도 진행한답니다. 기타 서류, 건강악화 진단서 소견서, 자동차 소유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개인 파산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성을 거쳐 면책 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회생이 있는데, 개인 회생이란 앞에 언급한 것 같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수입에서 국가에서 정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 및 압류를 당하지 않고 진행적인 경매도 중지할 수 있고 신용불량에서 회복시켜 채무자의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로서 2004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발생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에서 면책이 되면 파산의 신분은 사라지고 정상인 신분으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협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을 해제됩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할 수 있고 모든 금융권 불이익이 없이 이용을 가능하고 호적에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고 가족에게도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직장에 정상인 신분으로 채비 가능합니다. 부상 취득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산 캠페인인데 당신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울증과 우울감의 차이는 우울을 예방,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그래도 삶은 희망이다, 뭐 이런 게 있고 24시간 전화상담, 혹시 과다한 비독촉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증이 온다면 24시간 상담전화, 자살 예방 상담전화, 청소년 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한국생명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 직접 상담할 수 있고 또 여기 어떻게 도울까요? 라는 방법도 있네요. 여기요. 극단적 선택 전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자기에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업 실패로 이런 채무독촉 그리고 극단적 선택 살아갈 기회는 없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과 이자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개인 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들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변제금의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대로 고려하지 않도록 실무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이나 가족이 안타까운 사연과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상해에 몰렸을 때 인생 역전을 위한 개인 회생, 개인 파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